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글로벌 이슈 및 국내 속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세계는 미국과 유럽 간의 새로운 관세 전쟁 예고와 중동 지역의 일촉즉발, 군사적 긴장감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영부인 2심 유죄 판결을 내린 현직 부장판사의 비극적 사망 소식부터 국가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을 경고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중동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브렌트유가 12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도 3명의 사망자를 낸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사태와 독일 도심 차량 돌진 참사 소식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속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에선 국적선 HMM 나무호가 화재로 멈춰서 피격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노조원 6만 6천 명 이상이 결집해 사상 초유의 파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핫이슈 심층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해외 토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향해 무역전쟁의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유럽이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무려 2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노골적인 관세 인질극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아슬아슬한 이 주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내라는 파격적인 10개조 평화안을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유지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지에서는 선박납포와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 충격으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13%나 폭등하며 배럴당 12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다 위의 보건 비상사태입니다. 145명을 태운 네덜란드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치사율이 높은 한타바이러스가 퍼져 지금까지 5명이 확진되고 무려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이례적으로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안데스 변종으로 밝혀져 공포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향해 엄격한 해상격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미 배에서 내린 승객들이 있어 전 세계 보건당국이 제2의 코로나 사태를 우려하며 탑승객 추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평화로운 독일 라이프치 도심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33세 남성 제프리 K 가문은 SUV 차량이 보행자 구역으로 뛰어들어 무려 시속 100km의 속도로 500m를 질주했습니다. 이 끔찍한 돌진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용의자가 환청을 호소하며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했다가 불과 일주일 전에 위험성이 없다며 퇴원 조치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독일 전역이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외 토픽입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 정부가 돌연 독립선거위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겉으로는 공정성을 위한 쇄신이라지만 실상은 84세 노수장의 끔찍한 장기 집권 시나리오입니다. 우아타라 대통령은 작년 야당 후보들을 탄압하고 무려 90%의 득표율로 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선거위 해산을 통해 다가올 2030년 선거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들로 선거기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믿기 힘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제 새벽 법원 화단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은 최근 내란 사건 재배당에 따른 살인적인 업무량과 현직 영부인 구속 판결 이후 쏟아진 무차별적인 정치적 압박과 악플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 참담한 비극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국내 소식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국적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의문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선원 24명은 전원 무사히 대피해 현재 두바이 항구로 배를 예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 배가 독자 행동을 하다 이란에게 공격당했다며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군에 당장 합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측은 외부 공격의 증거인 선체 구멍조차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수송로가 외교전의 볼모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AI 메모리 전쟁이 한창인 지금 대한민국 수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악의 파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직원 과반수인 6만 6천 명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SK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10%를 한도 없이 돌려달라는 반면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을 위해 불가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전영현 노태문 부문장이 직접 나서 미래 경쟁력을 지켜달라고 읍소했지만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자칫 반도체 초격차 골든타임을 영영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너무나도 참혹한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핏덩이를 변기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한 줄 전혀 몰랐고 아이가 변기에 빠져 죽었다며 뻔뻔하게 변명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출산 전 산부인과를 방문한 진료 기록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명백한 익사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객실에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내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 그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의 감형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계엄 선포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았고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초범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팎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트럼프발 무역관세 폭탄과 중동의 전쟁으로 유가와 물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고 12.3 내란 재판 감형과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 법관의 죽음이 맞물려 사법부 신뢰마저 붕괴하고 있습니다. 대외안보와 국가주력 산업방어, 그리고 붕괴된 사회안전망 복구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정부의 비상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섹터는 역시 해운과 정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교정과 HMM 화물선 사고로 글로벌 물류비와 유가가 이미 폭등 중이라 해운 정유주의 강세가 확실시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으로 시장의 자금이 강력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 방산주 역시 든든한 방어처가 될 전망입니다. 5월 8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동하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